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TV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운하고 피드백을 연결시키냐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나의 운이 좋아지겠다는 믿음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의 비율이 4대1이나 6대1이 고성과를 내는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리더들이 긍정 피드백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긍정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타이밍에 피드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해진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칭찬 정도는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외로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잘했어 이렇게 칭찬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김하나 씨가 이번에 수행한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 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긍정 피드백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시키지 않은 일을 추가로 해오는 경우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까지 해오다니 이게 어떤 일에 도움이 되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구성원을 인정하는 좋은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키지 않은 일을 추가로 더 해왔을 때 리더들이 인정과 칭찬을 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구성원들을 코칭하면서 종종 들었던 얘기인데요.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해갖고 갔는데 타박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리더가 보기에는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해온 게 시간 낭비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당장의 현업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여기까지 고민을 해오다니 참 대견하고 고맙네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의외로 이런 경우에 리더한테 오히려 혼쭐이 나고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어떤 일을 해왔을 때 내 마음에 들거나 혹은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 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나 고객을 돕는 일을 했을 때예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했다면 그 결과나 효과를 떠나서 긍정 피드백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상황이에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였을 때예요. 두드러지는 성장을 했을 때 당연히 긍정 피드백 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그런 순간에 당연히 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맨날 지각을 하던 구성원이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세요? 아니 저렇게 올 수 있었으면 조금 더 당겨서 정시에 오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오면 얼마나 더 좋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긍정 피드백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잠깐만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 조금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와, 김둥혜 씨 요즘은 지각 안 하고 시간 맞춰서 오네? 이렇게요. 그러면 김두개 씨의 출근하는 모습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상황이에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를 나서서 해결했을 경우도 당연히 긍정 피드백을 줘야 하겠지만 솔선수범하는 모습 아주 작은 거라도 보이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복사기에 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 닦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기 먼지 많았는데 누가 닦았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긍정 피드백을 던지자는 거죠.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이 경우는 뭔가 잘했다기보다는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순간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상황처럼 뭔가 잘한 결과가 없더라도 긍정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긍정 피드백을 주냐고요? 노력하는 과정, 애쓰는 과정을 작은 거라도 잡아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어떤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면 더욱 좋겠죠. 7번째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성의 있게 했을 때입니다. 조직마다 잡무 때문에 갈등 되게 많지 않으세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 나 이런 일 하려고 회사 들어온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을 어느 조직이나 어느 정도는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회사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업무이지만 그 업무도 성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제가 오늘 7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순간을 놓치지 말고 포착을 해서 긍정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 피드백을 준다면 제가 지난번에 긍정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무엇보다 구성원과 리더 간의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 피드백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도 획득하시고 2021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좋은 운도 획득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